네, 매주 월요일은 상클 상담소가 문을 엽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서법 전문 변호사시죠.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오늘도 구체적인 사연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의 연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한 번의 이혼 후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제 아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됐죠. 몇 년 후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도 태어났고 문제없이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유치원에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너 왜 싸웠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아니 엄마 얘가 내 동생 맞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나는 이씨인데 동생은 어떻게 김씨냐고.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얘는 내 동생 아니래. 엄마 얘 정말 내 동생 아니야? 정말 속상했습니다. 자라면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아이가 상처받게 될까 봐 남편과 상의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째의 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꿔줬습니다.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어젠 대체 또 어디서 잔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집에 못 오면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 아, 내가 회식한다고 했잖아. 술 먹다가 뭐 늦어져서 김 과장 집에서 잤다니까. 아니, 내가 뭐 술 좋아서 마시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아니, 당신도 직장 생활 해봤으면서 왜 그래? 아, 나도 힘들어 술 마시는 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몇 달 병원 신세 지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퇴원 후에는 또 술도 끊고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다시 외박이 잦아진 남편과 몇 차례 크게 싸웠고 남편은 당분간 시가에서 지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혼 서류를 보내더라고요. 서류만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만나러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 여자 배는 뭐야? 저 여자 임신했어? 아이, 그건 당신이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아파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 나 저 사람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 당신이랑 나는 뭐 얼굴만 보면 싸우는데 애들 보기도 좋지 않고. 아, 나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난 이혼 못하니까 당신 당장 집에 들어와. 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아, 오늘 김하은 앵커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물 한 모금 좀 먹고 제가 첫 번째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남편의 바람 피운 상대가 전 부인이에요. 그죠? 첫 번째 네. 부인인 거예요. 근데 헤어질 땐 또 언제고 재혼까지 하고 다시 또 전 부인에게 돌아간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지금 둘째까지 생겼죠. 네, 그러니까요. 간혹 있습니다. 이제 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 들어보자면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이렇게 면접 교섭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하다가 예. 이제 정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그 전부인과 이혼을 너무 성급하게 한 거예요. 아,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 급했나 해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정이 남아 있어서. 네, 마지막은 뭐냐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배우자와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보다 지금 결혼 생활 훨씬 더 힘들었다. 옛날에 차라리 낫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재혼을 했는데 차라리 전처가 더 행복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남편이 전 부인과 다시 바람을 피웠고요. 근데 아까 김하은 앵커가 말한 대로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임신을 한 상태예요. 제법 오래 만난 것 같거든요. 오래 만났고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전 부인이잖아요. 전 부인은 예. 시댁에서는 그냥 며느리예요. 시댁에서는 그냥 이혼해도 그냥 며느리고 계속해서 그냥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임신까지 한 거죠. 임신까지 하니까 원래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혼해서 임신해서 애 낳은 거보다
원래 며느리가 임신해서 낳는 게 원래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다, 우리 집안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재혼한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아하. 와,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가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너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 거예요. 상대가 지금 전부인이더라도 이미 재혼을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불륜을 저지른 게 맞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네. 아니 어떻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해요? 제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혼해라고 그 바람핀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아마 이 남편분은 전부인과 이혼도 그렇게 좀 빨리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혼이 뭐 어떻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혼인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게 이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이제 아내분이 이혼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 남편이 이혼해라고 했다고 해서 부인이 아까 그러니까 그 불륜 사실을 발각한 두 번째 부인이 굳이 따라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남편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외도를 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과 달리 외국은 이제 파탄주의라고 해서 유책 사유를 별로 따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쉽게 인정이 되지 않고 이혼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아예 이혼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접수 자체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뭐 재판이 어떻게 된다, 기각된다 그러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접수는 받았습니다. 접수는 접수는 받았- 접수 단계에서는 뭐 접수하는 공무원이 뭐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접수 자체는 받아주는데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정말 이 사람이 유책 배우자고 근데 유책 배우자라고 무조건 이혼이 기각되는 건 아니고 뭐 기타 예외 사유가 있긴 해요. 뭐 별거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원래는 이혼할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만 이혼 안 해주겠다 이런 경우는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이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만약에 아내분이 반대한다면 이혼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 재판상의 이혼 원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법적으로 좀 볼게요. 네네네. 지금 보면 민법 제 840조라고 돼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지금 상황이 네, 되는 맞죠. 거죠. 그렇죠. 이게 주로 제일 많은 것이고 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는 건 법적으로 좀 문장이 어렵긴 한데 이건 그러니까 다른 한쪽 배우자를 신경 안 쓰고 버려뒀다는 그런 뜻인 뭐 거예요. 이게 옛날에 많이 일어난 일이고 요즘에 많이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와 처자식을 남겨두고 그냥 가출해버린 경우. 아니면 반대로 네네네. 아내가 어린아이를 놔두고 그냥 가출해버린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악의 유기, 뭐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다, 버려뒀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세 번째가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더 있죠. 뒤에 것 좀 보여주시죠. 총 6개군요. 이렇게 저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6번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6번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보다 6번이 이제 포괄적인 의미라서 예. 법에서 그 많은 사유를 다 포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번 네. 사유, 기타 사유가 되는데 6번 사유를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도저히 이 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성격이 안 맞아요. 뭐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뭐 그런 정도는 안 되고 네. 정말로 심각하게 봐서 이 부분은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막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인격을 너무나 무시한다든지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인정돼야지만 이혼이 되는 게 6호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도박에 빠졌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아까 예, 6번으로 예.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6번이 딱 존재하는 거군요. 거기로 다 의유를 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럼 다시 사례로 돌아오면 네. 상담자가 이혼해주기 싫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까 정리를 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네. 바람핀 남편은 물론이고 전부인, 그러니까 이제 불륜 대상자죠. 전부인한테도 이 여성이 위자료를 받아 수 있는 건지 받아낼 수 그게 좀 있는지. 가능한지가 소위 궁금합니다. 말하는 상가녀 소송이라고 하는데 예, 네네. 예.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전부인과 이 남편이 원래 결혼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재혼한 분이 있잖아요. 재혼한 부인과 전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재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 관계가 지금 이 재혼한 여성이 원래 부인 입장에서 보면 상간녀였던 거죠. 이해되시죠?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바람핀 여성과 재혼을 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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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을 예. 했는데 다시 원래 부인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부인이 다시 바람핀 상간녀가 되는 거죠. 아유, 그럼 서로에게 상관념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원래 초원에서는 예. 재혼한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고 예. 재혼한 이 여성이 원래 부인한테 다시 상간녀 소송을 했고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공격과 수비가 계속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근데 돼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로 싸워서 이제 원래 초원에서는 너 때문에 바람 펴서 막 싸웠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결혼해서는 반대로 너 때문에 바람 펴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와. 웃지 못할 관계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와. 가능하다. 네. 네네. 근데 와. 생각보다 액수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재산 분할이라는 게 참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재혼을 했을 때도 재산 분할은 이제 초혼일 때랑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약간 실무적으로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초혼할 때는 무에서 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원래 예. 하나도 없다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불을 일궜는데 재혼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원래 재산을 각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혼보다는 약간 기여도가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부부가 네. 막 같이 재산 그렇죠. 형성하니까 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사연 속 주인공이 이혼하게 되면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유치원에서 아이가 싸우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아이고, 성. 네, 첫째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일단 바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다시 또 바꿔주고 싶다면 이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재혼할 경우에는 이렇게 형제간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재혼한 이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재혼했는데 이혼을 할 경우에 예. 이혼할 경우에는 뭐 그 배우자의 성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엄마 성으로 이제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씨였다가 재혼한 남편이 김 씨였다가 예. 다시 엄마 성이 이 씨가 되는데 다시 세 번째 결혼한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다시 아빠 성으로 박 씨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이혼한다. 그러면 아이 성이 뭐 세 번에서 네 번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좀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지만.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하,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네. 그럼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양육비를 만약에 이제 이혼을 다시 하고 이 아내가 남편의 양육비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첫째 아이는 지난 남편과의 아이인 거고 둘째 아이는 이 남편의 아이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아이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이제 보통 재혼하면서 이제 아내가 데려온 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 남편이 친양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입양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반적인 입양은 아시죠? 그런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완전 새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잘 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파양을 하게 되는데 이 파양이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혼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그 파양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예. 이제 친양자가 파양이 되면 더 이상 법적 관계는 단절돼서 양육비 지급 책임도 없는데 아이한테 혹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근데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클 상담소 이혼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